트럼프는 2026년 6월 2일 화요일에 정치권에 대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동맹군의 사망 소식이 이라크 관련 뉴스를 뜨겁게 달군 후 다시 한번 중동이 워싱턴을 향한 압박 전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미군 병사와 영국군 군인이 이라크 북부의 에르빌 공군 기지에서 훈련 중 사망했습니다. 이란 국경 근처의 민감한 지역에서 서방군이 여전히 보안 훈련, 테러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훈련 중 사고로 처리했지만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침 이란이 위협을 강화하고 민병대들이 워싱턴의 동맹국들을 다시 압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모든 비극을 트럼프에 대한 약점의 증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군인들의 죽음이 정치적 무기가 될 때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요? 왜 이란은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도발을 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미국을 통제할 수 없는 전쟁으로 몰아가려 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에르빌 공군기지에서 공동 군사 활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도에서 아무 곳이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에르빌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년간 이슬람 국가 IS 대응 작전, 서방의 이익 보호 그리고 현지 쿠르드 군대와의 협력 거점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육군은 미군 병사가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고 영국 국방부도 같은 상황에서 영국군 병사가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가족을 배려해 신원은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고의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반 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은 이 사건을 이란의 공격, 이라크 북부에서의 보복, 그리고 테헤란이 서방 기지에 가하는 압력과 연관시키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죠. 마치 2명의 군인이 훈련 중 사망한 것이 자동으로 백악관의 전략적 패배를 입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술수는 본질적 세부를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란과 그 민병대 그리고 지역 동맹국들이 워싱턴이 다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봉쇄하고 압박하고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각 전선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걸프 지역에서는 형무 지역에서는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과 연관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서방기지 인근 지역이 다시 위협의 무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불안정한 휴전에서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이 테러 단체와 연관된 거점을 공격할 때마다 당국이 워싱턴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발하고 위협하고 한 발 물러섰다가 양보를 요구한 뒤 어떤 반응이 나오면 미국을 탓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중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상황에 개입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군사적인 것입니다. 미국을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공개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죠. 이라크에서 레바논까지, 걸프만에서 홍해까지 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상자, 어떤 정보 유출,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의 긴장 시도조차도 모두 백악관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워싱턴 없이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 그리고 그들의 무장 세력에 대한 진정한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또한 레바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란은 이를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는 구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대화를 나눴고 이는 베이루트에서의 대규모 공세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헤즈볼라와 연관된 대표들과도 접촉해 발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규모의 위기에서 힘은 단순히 폭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힘이란 또한 동맹국이 적에게 지역 전체를 불태울 완벽한 구실을 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타냐후는 헤즈볼라에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장관들과 동맹국들로부터 내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저항 세력인 척 하면서도 레바논을 이란의 계산에 얽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국민의 수호자인 척하지만 레바논 영토를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언론이 이 복잡한 판을 그를 공격하는 쉬운 헤드라인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더러운 게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군인 사망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감정적 방아쇠기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테헤란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불안정의 네트워크입니다. 에르빌 공군기지는 이 압박 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워싱턴이 단순히 사라질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떠나면 그 자리는 이란, 민병대, 밀수, 적대적 정보기관, 극단주의 세력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군인의 사망은 이라크 내 서방의 존재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은 위협에 맞서 최소한의 통제를 유지하려는 연합군의 노력입니다. 이슬람 국가와의 전투, 기지 보호, 외교 간의 안전, 그리고 이란과 연관된 단체들에 대한 감시가 이 환경의 일부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지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가족들, 정부, 동맹국들, 그리고 정보의 작은 공백조차도 추측의 불씨가 되는 지역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런 공백을 인식하고 협박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 공격, 전략적 해협에서의 위협, 그리고 과격한 성명이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테헤란은 투자자들, 정부, 지휘관들,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이 정권과 맞서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이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워싱턴이 압박하면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도발하는 쪽에도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논리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트럼프가 단순히 이란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동맹국들을 통제하고 민병대를 억제하며 협상 여지를 보존하고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들이 원하는 전쟁에 빠지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것이 네타냐후와의 긴장을 설명합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베이루트에서 잘못 계산된 공세가 이란에게 협상을 포기하고 대리 세력을 동원하며 새로운 지역적 폭발에 대해 워싱턴을 비난할 완벽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정치에는 힘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통제력도 필요합니다. 에르빌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드러냅니다. 불편함이죠.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이 훈련 중 사고라고 말하더라도 지역이 긴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중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혹을 사실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워싱턴이 어떤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투명하며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만듭니다. 조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작전상의 실수, 장비 문제, 위험한 환경 또는 어떤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트럼프의 대응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군대를 보호하고 미국인에 대한 어떤 공격도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협박에 판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지옥의 문을 엽니다. 대응은 공허한 말잔치일 필요는 없고 테헤란에 대한 압박, 기지의 보안 강화, 런던과의 강력한 공조, 그리고 미군을 둘러싼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영상 후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밀손 알비스 글로벌